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동양하고는요. 그런데 이 서양은 어떻게 돼 있냐?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기 생각을 정리하죠. 자기는 취합을 해나간다고. 부분적으로 이거는 이 성이라는 책은 큰 우주라는 틀에서 한 틀에서 보는 겁니다. 한 틀에서 보고 큰 틀에서 보고 정리가 되어 있는 틀이고요. 여기는 인간 입장,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입장이죠. 여기는 인간 입장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걸 논문이라고 하죠. 크게 작게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논문에 여러 가지에서 걸러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고 해서 그 논문에 딱 부품이죠. 부분적으로. 예. 그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보고 또 하나에 나오면 다음 시대 어느 지나가면 이게 아니다 또 뒤집었고 그것이 이 서양 흐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가면서 하나 나오면 또 뒤집고 또 계속 뒤집어 나가고 그래서 계속 하면서 나라는 것이 서양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문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틀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이 틀이 없어요. 이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답은 이 틀.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 원자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지?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논문이 좀 뭐랄까요? 이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이거 완전 보면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옛날 수천 년에 있던 그 노인들이 할 일 없어서 옛날 사람들이 그냥 옛날 사고를 쓴 거. 이것도 하나의 논문을 보는 거죠. 이 경전하고 이거를 같은 레벨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옛날 미개한 사람이 쓴 거 하고 뭐 데쳐버리고 이걸로 가서 계속 해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형태가. 네, 그게 우리 근본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이 원리라는 건 하나 멋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세상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큰 하나의 틀이 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확정됩니다. 세상에 이게 뭐 제가 늘 그리는 겁니다만은 하나의 큰 뭔가 핵심이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핵심에서 쭉 확장되면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복잡해지고 여기는 단순하다고요. 세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아까 천지론의 규칙이 흐르면서 움직인다 그러지만요 여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왜? 세상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흐름은 뭐예요? 그러면 이 중심의 큰 흐름은 뭐예요? 이 세상 흐름 중에서 가장 큰 틀은 뭐냐면요. 1월이 만들어내는 이 규칙이 가장 큰 틀이에요. 다 여기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가운데 큰 틀, 이거는 누가 만들어내냐면 1월이 만들어낸 틀이에요. 근데 1월이 얼마나 단순하게 움직여요. 이 속에 다 따라간단 말이야. 뭐 어떤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물도 이 1월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없는 것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게 틀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건 뭐냐. 이 기본 1호를 가지고 소위 천지 1호를 가지고 이 기본 틀을 배우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어때요? 나머지는 조금씩 확장해 놓으면 나오는 거니까 답이.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하게 되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다. 그럼 원리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저 전혀 다르지만 같은 원리에서 나왔단 말이야. 전혀 우리가 그냥 눈에 볼 때는 둘이 다르지만은 뿌리는 하나라고 원리만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인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만 알면 금방 다음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면요. 조금만 달라지면 전혀 나하고 다른 데서 또 모르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지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우리 동양 하는 사람들은 뭐 한의조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주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달라지면 또 헤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또 만들어내는 거죠. 법칙을. 또 나름대로 또 누구누구 법칙해서 또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번 여기서 뭐는 A는 B다라고 성을 내려놓고 A는 B다라고 성을 내려놓고 그런데 하고 예외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외가 50%를 넘어가요. 한의조도 마찬가지고 명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이. 그럼 이거 뭐하러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 그걸 띄우는 거죠. 과시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그렇게 그리고 원래 서양 쪽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 보세요. 특히 우리 동양에서 뭐냐면 아까 했지만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우주부하고 설정이 왜 대부분 소리기 때문에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설정이 되었는데 실제 하는 건 어때요? 다르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배우기는 이렇게 배워놓고 실제로 미안합니다. 자꾸 한의 쪽으로 나가서 어차피 한의 쪽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책인데요. 예. 그러니까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고 병 고치더니 딸이 고친다는 얘기죠. 병 고치는 거하고 공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하고 수라고 다릅니다. 그거는 한의뿐이 아니라 동양이 다 그렇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아시겠지만은 사회적도
보면은 누가 그럽니다. 뭐냐면 뭐 격국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글에 보면은 격국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뭐 격국 가지고 이름 가지고 막 싸워요 서로 막 그래가지고 뭐 장장에 뭐 나도 모르는 무슨 어디 끌어내서 그걸 열심히 무슨 누가 이랬는데 그래서 끌어가면서 열심히 뭐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희신 따질 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거는 격국 뭐라 따져요. 격국 열심히 따져놓고 실제 희신이 진짜 어떻게 희신이냐 귀신을 묻죠. 그것 때는 격국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격국을 따지냐 이런 얘기죠. 즉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론은 이걸로 되어 있는데 실기는 전부 이걸 해버리니까요. 정확히 다 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만약에 지금의 흐름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우주원리라는 게. 제가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뭐가 필요해요? 이거 뭐가 필요해요? 지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는 하나의 부속품이죠. 하나의 부속에 불과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거 달라면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동 선생님의 하나의 큰 의의를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요. 지금의 아까 구조 틀이 아까도 제가 얘기가 뭐 중국 얘기도 나오셨는데 저도 중국 책을 꽤 열심히 봤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중국에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 우주라든지 근본 이치를 따지고 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화려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 모양만 화려합니다. 중국 책들은 사유쪽도 마찬가지고요. 한쪽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화려합니다. 화려하다는 것이 뭐냐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하고 전부 다 이런 이 우주 원리라는 이런 책은 중국은 제가 볼 때 거의 그 정도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조금 더 흠이하게 존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자입니다. 주자가 생각할 때 나와가지고 아시다시피 동양의 흐름 속에서 주자가 이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왜 아니냐? 우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연의 흐름이라고 따뜻하게 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때 제일 동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주역 아닙니까? 그 주역이 잘못했다. 쉽게 하면 주역 던치는 방법이 옛날에 공자가 치던 방법과 지금하고 다르게 친다. 왜 다르게 치냐? 왜 다르게 쳐요? 다르게 칩니다. 왜 다르게 치냐면 간단합니다.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누구는 물에 빠졌다 그러고 한 사람이 말을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물까지 노는데 네? 말이 전해가면 나중에 물에 빠졌다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옮겨가면 나중에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자가 추주수였을 때 정해놨던 점치는 방법이랑 지금 점치는 건 다르다. 그래서 공자를 끌어다가 다시 옛날 이것이 맞다고 지금의 방법, 예전에 공자가 치던 방법 이걸 비교하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역학계몽입니다. 그래서 계몽이에요. 책 이름이. 네? 그러면서 이게 대표작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주라는 그런 개념, 자유라는 그런 개념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주자학이에요. 네. 이거 주자학이 그런 틀에 그런 이론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조선시로 넘어와서 우리는 500년 동안 주자하고 뭐 신체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500년을. 그러니까 그나마 그 속에서 그래도 우주라든지 뭐 자연이라든지 이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주자학이 그때 주자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양명이 나면서 이 또 주자가 다 깨져 나갔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있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몇 명 안 되고 거의 희소하지만 어쨌든 그 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흐름을 그래도 찾아주고 여기에 뭐랄까요. 그래도 이런 곳이 있다. 동양하게. 그런 걸 알려줬다는 데서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너무 평가합니다. 이제 우주반의 원리를. 한번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없나요? 네? 일본도 이런 틀이 없습니다. 일본도 거의 서양하게 해서 일본은 조금 중국보다 낮게 보입니다. 근데 중국도 일본 내가 작아서 그랬습니다만은 중국도 이 우주반의 원리 제가 일본 못 찾았는데 제가 큰 틀을 볼 때는 그래도 일본은 낫습니다. 우리 중국보다. 중국은 전혀 우주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근거가 없고 자기 과시만 있어요. 자기 과시. 화려하게 붙여서 자기 과시들의 책들이 뭐 대부분 그렇게 보이죠. 일본은 그래도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동양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 근데 일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